미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범 국가, 뭐 또 선도 국가를 자처하고 냉전 시대에는 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유 진영을 또 결속시키고 또 사회주의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은 역시 인권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 또 미중 대화에서도 중국 인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외교적인 비판, 그다음에 제재 이런 걸 하지 사실상 그거는 지금 군사적인 개입을 할 만한 주제인데도 그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외교가 또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언론에서 또는 트럼프 정부와의 상대적인 뭐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붙인 거지. 이번 3월 초에 나왔던 그 임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명한 건데요. 거기도 보면은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 회복, 그 동맹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차이를 좀 언론에서 좀 너무 좀 과장되게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단체들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어떤 변화된 행보를 좀 활용할 측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인권을 뭐 저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주요 순위로 뭐 탑5 안에 넣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현실과 조금 먼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거하고 섞여서 얘기가 지금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예. 인권 문제라는 게 이제 폭이 너무 넓은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보다는 한반도 인권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명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양이나 질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서로 다른 생각, 그러니까 북한을 지지하거나 또는 남한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범죄시하는 체제가 양쪽에 수립돼 있고 둘 다 실정법으로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북한이 더 심하겠지만 남한도 생각의 차이만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국가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폐지하자는 게 수회가 됐지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군사적 대결, 체제 대결이라는 면에서 상승작용을 하는 면이 있다. 라는 면이 있고요. 다만, 남한은 어쨌든, 여러 차례 그 분단 이후 또 전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어떤 내재적인 동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민주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쪽에는 당연히 좀 더,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쇄로 인한 물론 이제 체제 자체 경제적 실패 때문이겠습니다만 뭐 그와 복합된 어떤 주변국의 제재나 압력 때문에 일단 경제적 활동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 위기 심지어 이제 거의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까지 와가지고 그거에 따른 또 인권 문제가 생긴 거죠. 생존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한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자유권적인 인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궁핍으로 인한 인권이 있고 또 공포나 어떤 분쟁 상황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볼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얘기하는 소위 북한 인권이나 또 중국 인권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홍콩 시위하는 분들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미얀마 민주화운동도 지금 열심히 참여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98년에 이 꽃제비들 넘어올 때 직접 가서 지원을 한 걸 계기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금세기 들어서 그런 미국이 주도한 인권 외교 또는 인권을 위한 전쟁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고 싶어요. 미국이 인권 문제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라크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시리아에서 미국이 얘기했던 인권이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실현되었고 작동했는가라고 보면 적어도 금세기 들어서 20년간 미국이 해온 어프로치 접근은 굉장히 실패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인권을 너무 절대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해서 인권을 이란 이유로 군사적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는 수단을 너무 손쉽게 사용한 결과로 생겨난 부작용 이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쿼드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쿼드 선언에 보면 우리는 법치,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인 민주화 가치,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한다고 그랬고 이번에 한국 방문할 때도 두 장관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고는 항행의 자유 작전 같은 거 보면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법적인 법치와는 굉장히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나는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비동맹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약간 미국의 항해 자유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으니까 안심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중국이 만약 미국만큼 세져가지고 유엔 해양법 협약도 가입 안 하고 나는 어디든지 군함을 보낼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짜 서태평양 지역이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약간 쇼업하듯이 뭔가를 인권을 좀 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